이번 주는 얼굴 없이 화면만 나오는 워크북 10주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제가 허블에 의한 은하 분류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제 각 은하는 사진별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규칙성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나가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 그리고 다가 나선 은하고요. 나선 은하는 모양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 중심이 핵에 있고 나선팔이 이렇게 휘감겨져 있는 모양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가 불규칙 은하다.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나가 타원 은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 니은. 자, 타원 은하를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이 뒤에 숫자는 어떤 걸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편평도, 즉 얼마나 납작한 모양이 되었는지를 나타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나선언화 같은 경우에는 중심핵에 주로 구상성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선팔에는 산계성단, 즉 파란색 별들이 주로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젊은별이 더 많이 존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지금 색지수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그룹을 나눠놨네요. 자, 색지수는 뭐랑 관련 있는 요미였냐면은, 그렇죠, 표면 온도랑 관련 있는 물리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색지수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은 쪽에 속하는 거고,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쪽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가장 젊은별이 많고 푸르게 보이기 때문에 디귿이 불규칙 은하가 될 거고요. 니은이 그 중간인 나선 은하, 기억이 타원 은하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왜? 젊은 별이 많을수록 색지수가 낮고 온도가 높은 곳, 즉 불규칙 은하에서 가장 젊은 별이, 새로운 별이 많이 탄생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니은, 대부분의 세이퍼트 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렇죠. 나선 은하의 형태로 보통 관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파 은하도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땐 대부분 타원 은하로 관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 이거는 디귿이 아니라 기억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자, 각각 하나는 K사와 일반 은하 둘 중 하나를 나타낸 거다 라고 돼 있네요. 자, K사는 특징이 적색 편의가 다른 은하들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적색 편의가 크다는 걸 어떻게 아냐? 델타 람다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델타 람다가 661.6 마이너스 656.3이기 때문에 델타 람다는 5.3 나노미터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나 같은 경우에는요, 760에서 656.3을 뺀값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104.7 나노미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델타 람다가 큰 나가 K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나가 K사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나가 K사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걸 노린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이퍼트 은하랑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자, K사는 어떤 은하 형태로 보이기보다는 하나의 점 형태로, 즉 별처럼 보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K사는 실제로도 굉장히 작은지 뭐 그건 모르지만 중심부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전파가 관측이 되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나가 더 이 비율이 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푸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V는 HR, 후트 속도 구하는 공식이 다르게 어떻게도 쓸 수 있었냐면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빛의 속도 이렇게 쓰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파장을 보통 줄 때 나노미터 단위로 줄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또 다른 흡수선의 단위인 암스트롱이라는 단위를 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 그대로 한번 써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기준 파장은 5,000, 4,000 암스트롱이었고 그 중에서 델타 람다가 2,200 암스트롱이네요. 자, 여기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은 우리는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보면, 자, 아래쪽으로 제가 조금 옮겨올게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20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0.05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가 될 거기 때문에 15 곱하기 10의 3승, 즉 후퇴 속도는 15,000km/s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알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당연히 델타 람다가 커질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애, 즉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면 후퇴 속도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람다는 당연히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허블 상수를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후퇴 속도 구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15,000km/s는 허블 상수 곱하기 300메가파섹이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값이 50km/s per 메가파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C10이 아니라 X만 이용하면은 50으로 계산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앞에 문제랑 사실 같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가는 어떤 특정 은하를 관측한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나는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허블 법칙을 나타낸 거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후트 속도부터 계산해 보면 V는 자, 원파장이 4100 암스트롱이었죠. 분의 델타 람다는 자 82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람다는 82 암스트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 바로 후퇴 속도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분수 약분하면은 50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기 때문에 후퇴 속도는 3 곱하기 10의 3승, 즉 3000km/s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나서, 자, 요 그래프 보니까, 요 그래프는 허블 법칙에 대한 그래프죠. 자, 후퇴 속도가 4000일 때, 이 별의 거리는 80메가파섹이래요.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좌변에 4000이 나오죠? 그렇죠. 50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주어진 허블 상수는 50km/s per 메가파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허블 상수 알고 우리 밑에서 후퇴 속도 구했기 때문에 이별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번에 다 구해볼게요. 요거는 50이었죠. 5 곱하기 10 곱하기 R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R은 5분의 3 곱하기 10의 4승이기 때문에 600메가파섹이다 라는 대괄값을 여러분들이 도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6000이네요. 자, 그래서 먼저 저는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 이 은하는 6000km/s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산한 대로 우리 3000km/s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니은 허블 상수는 나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낫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디귿은 허블 법칙의 어떤 이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멘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하나 계산 실수를 했네요. 다시 보니까 제가 약분을 하면서 요걸 안 곱해줬는데, 그러면은 요게
3이 아니라 6으로 바뀌어야겠네요. 왜냐면 50분의 3이니까 100분의 6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실수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자, 옆 가에는 지금 화불 법칙에 관한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은하들의 거리의 분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 허블 상수부터 일단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V는 HR이기 때문에 한 점을 잡으면은 자, 1 곱하기 10의 4승의 호속도를 가지는 놈은 2 곱하기 10의 2승의 거리를 가지고 여기에 허블 상수를 곱해야 만족되는 값이 나온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h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0.5 곱하기 10의 2승이 될 거고 따라서 허블 상수는 50km/s/mPa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로 허블 상수를 구했고 자, 우리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500km/s/mPa분의 1이 아니라 50으로 바뀌어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우리 은하를 A에서 관측을 하면은 청색 편이가 나타나냐라고 하는데 이 그림 보세요. 우리 은하에서 관측을 했을 때 A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우리 은하를 봐도 1000km/s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색 편이가 아니라 적색 편이가 관측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B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우리 후퇴 속도도 알고 그 다음에 허블 상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허블 법칙에 이용해서 우리는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아래다가 어떤 값을 넣어줘야지 50에다가 5000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100이란 값을 넣으면은 쉽게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대폭발 우주로는 중점으로 두는 것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즉,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기본 입자들이 생성이 되고 그 이후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고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질량이 계속 늘어난다. 즉,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 라는 우주론이었죠. 그래서 A가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B가 정상 우주론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자, A는 대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에너지도 새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에너지가 모든 공간을 다 이렇게 채우고 퍼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커질수록 에너지 밀도는 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낮아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B에서 우주의 팽상 속도가 빠를수록 새로운 물질의 생성 속도도 빨라지냐라고 했는데 자,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밀도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새로운 물질을 계속 만들어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미세한 온도 편차는 초기에 별이 생성될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기억 맞고요. 자, 니은 틀렸어요. 왜? 지금 방출되는 게 약 2.7켈빈의 흑채에서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되는 거고 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될 때는 3000켈빈 역대에 생성이 됐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도 요거 잘 아셔야 되는데 관측한 파장이 7.3cm지 이 흑채 2.7켈빈의 온도를 가진 흑채가 내뿜어내는 이 복사 에너지의 최대 파장은 7.3cm보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극팽창 이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그림이네요. 자, 초기의 크기가 매우 작다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크기가 커진 이 B 모델이 극팽창 모델일 거고요. A가
대폭발 우주론의 모형일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급팽창 이론은 A가 아니라 B에 해당한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자, 니은 같은 경우에, 자, 둘 다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질량은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처음 형성이 됐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급격하게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급격하게 작아졌다. 왜? 질량은 똑같은데 질량은 일정한데 이 부피가 확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대폭발 우주론에서 설명 못한 세 가지 지평선의 문제, 평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자료를 보였을 때 이 상명 가능지대가 별에서 떨어진 이 거리를 보고 이 별의 광도가 둘 중에 누가 더 클지를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B가 오히려 광도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무조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질량이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A가 더 멀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A가 이 생명 가능지대가 B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문제 조건에는 이 별이 주결성이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결성처럼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다행인 거는 B가 더 광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얼추 이게 만약에 주결성이라고 하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주결성이라고 하더라도 생명 가능지대가 더 A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은 A가 더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누가 더 질량이 큰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답이 될 거예요. 왜? 둘이 질량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항성 B는 거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행성 기억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 친구는 조금 제가 선지가 아쉽긴 하지만 또 조금 더 좋은 편견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표현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지에는 4번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예외가 있었죠. 누구? 태양계에서 행성 가능 지대에 있어도 물이 없는 곳이 있었죠. 어떤 거? 달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생명 가능 지대에 있다라고 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꼭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같이 넓어진다. 요거를 알고 계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자료가 지금 특정 행성 주결성에 대한 자료를 줬고요. 자, 이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태양계보다 짧다라는 게 또 눈에 띄네요. 그렇기 때문에 광도는 태양보다는 작은 별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행성 A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 기억 지근 부근에서 0.01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행성 C가 S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라고 했는데, 자, 이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는 내가 쇠는 난로의 쐐기랑 같은 말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쐐기가 클수록 난로에 가깝게 붙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가장 큰 C가 가장 가깝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어요. 가장 멀리 있는 거는 A다. 죄송합니다. B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주결성이고 모든 별이, 그리고 그 별들에 대한 표면온도를 줬네요. 자, 그러면은 주결성이기 때문에 이 별들 사이에 광도로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태양이 표면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태양이 가장 광도가 높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이 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 B의
주결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은 B가 A보다 더 크니?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B의 별의 광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 별과 떨어진 거리도 B가 더 가깝죠. 전부 다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즉 난로를 더 세게 쓰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의 공정여돌 반지름은 1AU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자, 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이 지구랑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A라는 행성도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더 광도가 작은 별을 A는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보다는 더 가까운 곳에 이 생명 가능지대가 위치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궤도 반지름은 1AU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비행성계가 태양계보다 좁냐라고 했는데, 그쵸? 광도가 비가 더 작기 때문에 태양계보다 더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 정답은 3번인데, 자, 왜 그렇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태양계를 기준으로 잡고 푸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세요.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정궤도 반지름도 작은데 별의 광도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친구입니다. C는 왜 안 됩니까? 태양보다 더 광도가 작은 별을 기준으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공전궤도 반지름이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B보다 확률이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큰데 오히려 더 안쪽 궤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저 존재할 확률이 B보다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10주차 워크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